예, 저희가 12월 들어서 계속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또 시장, 각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들 저희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각 업종별로 저희가 그 전망들 어떻게 살펴지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는 반도체부터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12월 들어서도 반짝 좀 강세를 기록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슈퍼사이클이 돌아온다라는 네. 기대감 때문이고 네. 실제로 좋아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대표님께서는 내년도 반도체주들 흐름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2018년도부터 이제 하락했던 메모리 반도체가 올 상반기까지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연말에 주가 랠리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디램 업체들이 감산이 있었어요. 감산과 함께 재고가 줄었다는 시그널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와 함께 수요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죠. 특히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는 대외 환경이 이제 불확실하긴 하지만 서버 그리고 IDC라 그러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고용량의 디램이 필요한 곳에 그 재고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수요가 예.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고 또 하나의 호재는 이제 5G입니다. 네. 스마트폰 5G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게 디램이 고용량이 들어가요. 그럼 수익성이 확보된다는 이야기죠. 이 두 가지가 아마 내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그냥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 낸드 가격 역시 주요 공급업체들의 감산 정책과 기술 테크 트랜지션, 기술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 탄력성은 디램에 비해서 좀 큰 폭이긴 하지만 역시 가격 강세가 있어서 내년도에 반도체는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호황이 분명히 올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실제 수치가 잡히면서 사인이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 필두로 해서 실적도 잘 나오다 보니 이제 더 탄력을 받아갈 거다. 그리고 5G 모멘텀도 있고 교체 수요도 기다리고 있는 2020년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대형주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계속 바라봅니다만 이외에도 관련한 부품 장비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낙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미 부품 소재주들은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부품 소재주와 장비주는 별도로 봐야 되는데 네. 부품 소재는 아무래도 반도체의 호황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건데 다만 우리가 대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좀 그 반사 효과를 받던 기업들은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일 무역의 어떤 게 조금 약간 느슨해진 면도 있고 그에 대한 반사 효과도 이미 다 소진한 걸로 봐서는 예. 그렇지만 소재와 부품은 반도체 사이클과 같이 갈 것이다. 단 장비주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장비주는 이 선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장비는 기술 변화를 짚어봐야 돼요. 아까 낸드 같이 기술 변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보면 예. 추세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스템 LSI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언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관련된 장비주를 유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내년 투자의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기업들의 어떤 투자 소식은 계속 또 나올 거고 투자 확대 계획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술력만 갖고 있다면 장비 네, 그렇습니다. 주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도 그 반도체 얘기하면서 5G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년이 5G 원년의 해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좀 부족한 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가 흐름을 떠나서 근데 내년에는 아이폰도 이제 네, 5G 나오겠죠. 관련해서 나온다니까 5G와 관련된 기대감 얼마나 보시는지 또 반대로 이렇게 되다 보면 경쟁 심화라는 얘기가 항상 또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 두 가지를 중요한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2020년에 어떻게 보면 5G의 르네상스 시대가 올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스마트폰 총 시장 규모가 그 14억 1천만 대였거든요. 네. 이 중에서 5G 폰 비중이 한 10.3%로 예상을 해요. 그러면 네. 한 1억 4천만 5백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게 변수가 하나가 뭐냐면 화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웨이의 성장 전략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 5G에 얼마나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가가 시장을 5%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 당장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CES를 봐야 되겠죠. 예. 중국 폰 기업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오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애플입니다.
물론 애플은 내년도에 5G가 나오지만 11월 달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것 같지 않은데 다만 애플이 5G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5G 확장성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이 5G의 향방을 바꿀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동통신 업체들이죠. 그 이제 ARPU를 높여야 되는 절박한 성장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 이 ARPU 전략에서 얼마나 이 스마트폰 업체와 같이 해서 5G를 호응시킬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이미 삼성전자는 선제적으로 5G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전략이냐 하면 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해서 진입 장벽을 최대한 막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일 겁니다. 예. 그때 얼마나 수혜를 가져갈지에 대해서 투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이 5G 전체를 보는 관점이 아닐까 봅니다. 5G에 대해서 주요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어요. 화웨이도 계속 뉴스를 팔로우해야 될 것 같고 애플과 관련해서도 또 아무리 참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와도 애플은 애플이라 애플이 하는 결정에 따라서 산업계에서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동통신 3사의 움직임들과 또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흐름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바로 다른 업황으로 넘어가서 자동차 쪽은 여기는 참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고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차라는 뭔가 모멘텀이 있긴 한데 과연 이 시장에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홍보는 많이 하는데 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자동차 업종은 이 산업 전체가 어떤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를 네. 그 부분으로 관점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수요 둔화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동차 수요가 전년 대비 0.3% 정도 증가한다는 지금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아서 다행스러운 건 하지만 거의 정체에 예.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이 약 3.9%, 약 4%의 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차하고 중국 수요에서 좀 더 상승폭이 더 있을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자동차 시장은 그 내년에 아마 그 수익성을 얼마나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예.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가 올해 그러니까 성장은 하지 않았지만 수익성이 담보가 되었거든요. 네. 아마 내년도에도 아마 현대차나 기아차, 국내 차들은 수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아마 가장 키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 시장에서 저는 올해 그 도쿄 모터스를 되게 유심히 봤는데 도쿄 모터스에서 새로운 자율주행차가 나왔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메이커가 토요타나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덴소와 부품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로 빨리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부품 업체, 그러니까 세컨 메이커라 그러죠. 세컨 밴드들이 연합해서 쉽게 자동차 업종의 완성차에 뛰어들 수 있는 바운다리가 굉장히 약해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장이 굉장히 주목돼서 아마 자동차 부품, 즉 1차 밴드의 부품주들은 굉장히 유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역시 친환경차나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력이 있는 부품주들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아무래도 내년에는 전문가들도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에서의 증가세가 좀 더 가파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또 시장에 대해서 그 신흥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또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고 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테슬라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보조금도 글쎄요 개방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출발선이 이제 같은 양상에서 좀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으니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업종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소차 얘기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시장 접근성은 전기차 훨씬 빠르고 네. 확산력도 높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이 배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3사 네. LG화학, 삼성 SDS, SK이노베이션의 강세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지금까지 투자한 개념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3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전반적으로 배터리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ESS 때문에 참 발목이 잡혀 있었던 또 종목들이기도 하고 다만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또 얼마나 또 큰 상승 탄력을 키워가게 될지도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선이나 철강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어쨌거나 음. 경기가 좋아져야 여기는 살아나는 곳인데 네. 사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한 11월 제 기억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내년 전망을 굉장히 좋게들 봤었는데 네. 그때 비해서 지금은 그 기대감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2019년에 조선업을 이제 한마디로 이제 진단을 하면 더딘 업황 개선에 비해서 우리 조선 선방했다. 왜냐하면 10월 기준으로 한 38%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류 수주가. 근데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한 10%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년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수주량하고 네. 성가라 그러죠. 예. 성가가 개선되었습니다. 네. 성가라는 건 뭐냐면 물류 비용이 이제 개선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선주들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구매 결정을 좀 앞당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박 공급 과잉이 일종 해소되었고 성과가 개선됐으면 선주들이 구매를 앞당기기 때문에 아마 수주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함께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바뀌는 중에 하나가 이 자리에서 언급했지만 친환경 선박 요건이 좀 강화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주 혜택을 볼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업이 구조조정 효과를 좀 누릴 것 같아요. 중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네. 이렇게 구조조정 누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IMO 2020 때문에 조선주들 뭐 기대감이 컸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 IMO 2020 얘기하면 정유화학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철강 짧게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나라 철강은 건설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굉장히 업황이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네. 불확실한데 뭐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다르게 보고 밑에 있는 기업들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밑에 기업들은 건설업과 맞물리고 있고 네. 포스코와 철강은 조선과 자동차 맞물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와 크게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사업 비중이 내수냐 또 해외 수출이냐에 따라서도 좀 많이 갈릴 것 같고 규모에 따라서도 철강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약바이오주 얘기해 보도록 하죠. 항상 이맘때 그리고 연초가 되면 그 JP모건 헬스케어 네. 컨퍼런스 때문에 모멘텀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1월 효과라는 것도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네. 그러면 제약바이오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2019년 제약바이오는 순환시대로 예약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에 코론 티슈전 발생했죠. 6월에 HLB 리모셉타빈 발생했죠. 삼성 실패했고 8월에 신라젠 그리고 9월에는 힐릭 스미스도 삼성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 우리나라 공급 업체들이 그 바이오 기업들이 공급 파이프라인의 가치보다 주가를 더 중요하게 해서 특히 투자자도 업체의 입장을 너무 맹목적으로 맹신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큰 어떤 교훈이 되었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예를 보면 일단 글로벌 바이오 시밀 시장이 더 이상 블루오션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시장 경쟁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리베이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네. 단순히 코스트 경쟁력만으로도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단 유럽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셀트리온은 최근에 그 유럽 시장에 직판 체제를 갖춘 것도 바로 이 때문이고 앞으로의 시장은 분명 업체를 볼 때 개발, 생산, 판매가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업체만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투자를 선택할 때는 이 세 개의 경쟁력을 같이 보는 게 굉장히 명료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원래 삼성을 기다리고 있는 몇 개 업체들이 있긴 한데 녹십자, IBIG가 있고 한미약품, 프론티어스가 있고 또 삼성진흥중 셀트리온 것도 있지만 이 파이프라인도 주목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 코스트 경쟁면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선별하는 것이 바이오주를 선별하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발도 개발이지만 생산 판매를 얼마나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느냐가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왕이 외교부장 방한하고 한중 네. 정상회담하고 이제 시진핑 주석까지 뭐 방한할 수 있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면 한한령 해제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한한령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는 것을 이제 완전 계기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제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은데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면 가장 주목받는 게 역시 문화 대중예술 네. 쪽이겠죠. 이쪽이
그 아마 한한령 해제와 함께 콘텐츠 미디어 시장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내년에는 굉장히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예, 소비주들에 대해서 문화 콘텐츠들 그리고 가장 먼저 또 떠오르기도 하는 화장품주들 뭐 네. 관련해서 면세점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좀 대표님께서 2020년에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업종 한 3가지만 꼽는다면 베스트 3 어떻게 네. 꼽으시겠어요? 저는 역시 전통의 강자 반도체 네. 뽑을 수 있고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회복, 체력 회복이 있다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 산업, 5G와 OTT 산업의 플랫폼 확장으로 인한 미디어 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 3업종을 가장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나 바이오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시자면. 미디어 콘텐츠 이렇게 봐야 돼요. 그 OTT 산업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넷플릭스하고 아마존이 들어와 있지만 예. 내년에 주목해야 볼 곳이 디즈니, 네. HBO, MBC 등이 OTT 산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플랫폼이 늘어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은 유통시킬 콘텐츠가 필요한데 그렇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겁니다. 거기 플러스 한한령 해제와 함께 이 양질의 콘텐츠 한류 문화가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승진하는가를 보는 것이 특히 뭐 스튜디오 드래곤을 시작해서 이런 예. 기업들이 이런 호재를 얼마나 잘 이용할지를 보는 게 내년에 중요한 투자 포인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OTT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또 고퀄의 뭔가 제작 기술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콘텐츠 제작 회사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관련해서 또 종목들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도 짬날 때마다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2020년 업종별 전망 함께 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은 내년 첫 거래일 10시 5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